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각 당 예비 주자들이 앞다퉈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쟁 구도가 속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전 출마를 분명히 했고 정치 신인인 이택구 전 대전 행정부시장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창현 의원.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 의원은 내년 동구 출마를 분명히 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을 주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인 만큼 충청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 잘하는 돌쇠 이미지로 제가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의원을 거쳐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선임 후 처음으로 지역을 찾아 이번 총선에서 대덕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위원에 지명된 건 중부권을 기반으로 전국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명계인 현역 박영순 의원과 친명계인 박 최고위원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겁니다. 대전은 대전특별자치시 문제도 있고 우주항공처 문제도 있고 이슈들이 당 지도부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해결의 물꼬를 좀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또 정치 신인까지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 포럼 창립 기념식을 열고 서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맞붙게 된 이 전 부시장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고요. 경쟁이 잘 끝나면 서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을 모두 민주당에 몰아준 상황.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현재의 독식 구도를 유지할지, 국민의힘이 의석 탈환에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세종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는 네이버와 함께 산학원 협력과 시민을 위한 IT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사회 이생활권에 있는 부용산. 부용산 초입에 있는 축구장 41개 크기의 부지에 국내 최대의 포털 기업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이 들어섰습니다. 고려시대 8만 대장경을 보관한 장경각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이름 붙여진 각 세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최대 60만 대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은 국립중앙도서관의 100만 배에 달합니다.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부지에 자리했고 원자력 발전소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돼 안전성도 갖췄습니다. 산바람이 서버에 열을 식혀주고 남은 열과 빗물은 난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재활용해 탄소 배출도 최소화했습니다. 네이버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에 이어 세종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열었습니다. 세종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수도권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의 과밀을 억제하고 이 세종 지역의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각 세종은 현재 조성 중인 대학 공동 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산업과 미래 전략산업 등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지식산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지식산업 내지는 첨단산업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각 세종 건립을 계기로 세종 시민과 학생에게 클라우드와 같은 IT 기술을 가르쳐 지역사회 공헌에도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예정대로 오는 2027년 상반기 완공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건립 연구 용역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에 종료됐어야 할 연구 용역이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6개월간 멈춘 상태라며 조속히 매듭 지을 것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해야 2027년 준공이 가능하다며 이달 내로 연구 용역을 끝내고 서둘러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홍성역 임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대의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차량 내 금품을 훔쳐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인근에 있던 보도블록으로 차량들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죄의 사각지대였던 홍성역 임시주차장 일대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돼 대전시의 특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전시는 사업 면적 10%나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미한 변경 권한과 관련해 그동안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정부가 시도지사로 위임하기로 결정해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은 이에 따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탐립, 전민, 국가산단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에 있는 일지구 연구단지에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는 현장직 노동자들이 일반직과 임금 격차가 4.5배에 달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직에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카이스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직원과의 차별 처우를 호소하며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정규직 전환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외에는 증액 불가 입장을 학교 측에 고수하고 있다며 교통비 등 최소한의 복지 차별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 연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안 탄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 정권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 썼던 전형적인 공안 몰이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정당한 농민활동과 관련한 문건과 외장하드 등 7점을 압수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책 3명도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